갑작스럽게 쏟아진 초여름의 폭우는 마치 세상을 꾸짖듯 거칠게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거리를 때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몸을 웅크렸다. 경기도 수원의 외곽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좁은 골목길. 그곳을 자전거 한 대가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청년의 이름은 강민호였다. 마른 체격의 눈 밑에 늘 피곤한 그림자를 단 채 손에는 비닐로 꽁꽁 싸맨 배달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한 손으론 핸들을, 한 손으론 가방을 꼭 쥐고 쏟아지는 비를 뚫으며 주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가 입은 얇은 우비는 이미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있었고 몸에 달라붙어 차가운 물이 속옷까지 스며들었다. 우비는 더 이상 방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젖은 천에 불과했다. 비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삼거리로 향하던 그 순간 눈앞에서 갑자기 스쿠터 한 대가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쿵 소리와 함께 사람의 신음소리가 빗속에 섞였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자전거 브레이크를 꽉 잡았다. 땅바닥에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한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린 채 새하얀 블라우스는 이미 진흙에 얼룩져 있었다. 긴 머리는 엉망으로 흩어졌고 고통과 당황이 뒤섞인 얼굴은 빛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던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걸어가던 사람들도 흘낏 보기만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단 한 사람, 배달 늦었다는 욕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 강민호만이 멈춰섰다. 민호는 자전거를 도로 옆에 세우고 우비를 벗어 그녀 위에 덮어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상대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머리는 괜찮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여성은 유하린이라는 이름의 젊은 대학 졸업생이었다. 어머니와 다툰 후 홧김에 집을 나왔고 어디든 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스쿠터를 몰고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녀의 옷은 비에 젖고 마음은 더 젖었다. 민호는 배낭에서 작은 구급약통을 꺼냈다. 싸구려 소독약과 반창고, 낡은 거즈. 그게 전부였다. 그는 할인의 무릎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아무 말 없이 붕대를 감았다. 할인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떨어졌고 하늘은 마치 모든 슬픔을 대신해 울고 있는 듯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주춤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지금 장난하냐? 배달 늦었으면 그냥 때려쳐. 고객이 널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도중에 사고를 목격해서요. 도와드리느라.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할인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저 이제 가야 해요. 우비는 그냥 두고 갈게요. 혹시 지나가는 지인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눈앞에서 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선명하게 남았다. 할인의 손엔 민호가 덮어준 우비가 아직 남아 있었다. 싸구려 우비. 하지만 그 안에는 낯선 이의 온기, 아무 조건 없는 배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할인은 깨달았다. 진짜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돈도, 외모도, 배경도 아닌 그저 사소한 친절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것을. 비는 밤늦도록 그칠 줄 몰랐다.
빗물은 도로를 타고 흐르고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게 퍼져 있었다. 유하리는 여전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은 얼얼했고 온몸이 젖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스쿠터는 쓰러진 채였고 스마트폰은 이미 방수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손에는 무언가 꼭 쥐어져 있었다. 작은 약 봉투, 그리고 그 안에 종이 한 장. 거기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연락 주세요. 강민호 O10-3XX227XX1. 그 한 줄이 따뜻했다. 전혀 꾸미지 않은 말투, 형식 없는 문장.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오늘 하루 중 가장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하리는 절뚝이며 집에 도착했다. 그녀가 사는 성남 분당의 고급 주택가, 넓은 마당과 정원, 그리고 웅장한 대문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어머니 유명희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몇 시니? 비 오는 날 옷골은 왜 그래? 어딜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고 그 안엔 걱정보다는 체면이 앞서 있었다. 하리는 작게 대답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요.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다리를 절뚝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명희 여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그 집의 방식이었다. 묻지 않음, 개입하지 않음, 정해진 틀 속에서의 감정 절제하리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방으로 들어온 하리는 우비를 펼쳐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직 젖은 채로 민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처음으로 그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진지하게 품었다.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 있었기에 하리는 노트북을 열어 그의 번호를 소셜미디어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나온 건 강민호라는 이름과 함께 몇 개의 비공개 계정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산업단지 지역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글을 하나 남겼다. 어제 비 오는 날 수원 산업단지 근처 삼거리에서 저를 도와주신 배달원분.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기적처럼 불과 40분 만에 답장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도와드린 배달원입니다.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하리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처럼 속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큰 부상 없이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배달도 늦어졌을 텐데 괜찮으셨나요? 잠시 후 또 답장이 왔다. 혼났지만 괜찮습니다. 사람 도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없고 변명도 없고 오직 단단한 자기 확신만 있었다. 그런 사람을 그녀는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부잣집 딸로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 낯설고도 진귀한 존재였다. 그날 밤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젖은 머리칼, 떨리는 손, 그리고 무릎을 꿇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내렸던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단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길. 며칠이 흘렀다. 유아리는 여전히 가끔씩 강민호와 메신저로 짧은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특별히 로맨틱하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하리는 그런 단순한 말들이 좋았다. 말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어느 저녁 유명희 여사가 식사 중 무심한 듯 말했다. 이번 분기 신입 사원 면접은 네가 맡아서 진행해봐. 이젠 네가 현장 감각도 좀 익혀야지. 네, 제가 직접요? 그래, 중부물류센터 신규 인력 면접부터 시작하자. 특별히 실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재교육 가능성도 평가해. 필요하면 가명 써도 돼. 객관성을 위해. 하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민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먹먹해지는 그 감정들. 그날 밤 하리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면접자 리스트를 미리 살펴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강민호, 지원부서, 물류운영팀, 전직, 배달원, 학력, 고등학교, 졸업, 보호자, 모친, 특이사항, 없음. 스크린에 떠오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 사람이 맞았다. 비 오는 날 낡은 우비를 벗어주고 조용히 손을 내밀던 사람. 하리는 숨을 가다듬고 가명을 설정한 면접 담당자 프로필을 활성화했다. 이름은 김지연. 그녀는 철저히 감정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면 먼저 공정해야 했다. 며칠 후 수원에 위치한 중부물류센터 3층 면접실. 하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면접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경험 많은 인사부 실장, 그리고 회계팀 부장이 자리했다. 그녀의 손엔 민호의 이력서가 있었고 그 위에 적힌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전 직장 퇴사 사유, 어머니 간병으로 잦은 야간 근무 불가, 특기 사항, 고객 응대 시 책임감, 정시 배달 유지 노력. 곧 문이 열리고 낡은 흰 셔츠에 구두 뒷굽이 조금 다른 청년이 들어왔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앉았다. 그의 손엔 바싹 말린 이력서와 빼곡하게 정리된 노트가 들려 있었다. 하리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물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살짝 긴장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배달 업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학력은 부족하지만 책임감 있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물었다. 근무 중 고객에게 항의받은 경험이 있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 오는 날 주문을 늦게 배달해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날 사실길에서 사고를 당한 분을 도와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저는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말에 할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날 이야기였다. 자신이었다. 그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도우셨던 건가요? 할인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톤은 차분했지만 내면의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네, 그날 제 시간에 배달을 못해 벌금을 물었고 혼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외면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직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본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면접실 안은 고요해졌다. 다른 면접관이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하리는 조용히 민호의 이름 옆에 메모했다. 인성 우수, 상황 판단력 있음, 현장 적응력 평가 필요. 면접이 끝난 후 민호는 깊이 고개 숙이며 나갔다. 하리는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민호의 이력을 펼쳤다. 그 페이지를 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진짜다. 나보다 더 사람답게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강민호는 면접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결과를 통보받았다. 합격. 그 한마디를 받은 날 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국수를 삶아 축하했다. 조촐했지만 진심이 담긴 식사였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로 자리 잡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네가 뭐든 잘할 줄 알았어. 민호의 눈동자엔 의욕이 번뜩였다. 새로 지급된 회사 유니폼과 신분증을 받는 날, 그는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매만졌다. 이젠 내 삶에도 조직이란 게 생긴 거구나. 첫 출근 날, 수원 중부물류센터, 건물은 크고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로 붐볐다. 민호는 조용히 배정된 팀에 출근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보다는 속삭임과 시선, 그리고 무심한 태도였다. 물류팀 주임 최도훈은 입꼬리를 씩 올리며 말했다. 아, 너가 특채라던 그 친구구나? 민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서. 뭐, 다 아는 얘기야. 갑자기 배달하던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고 면접은 누가 직접 봐줬다지? 주변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었다. 민호는 입을 꼭 다물었다. 누가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자신이 제일 잘 알았다. 그날 그는 기초 교육도 없이 바로 업무 투입됐다. 다른 신입들은 시스템 교육부터 시작했지만 민호는 곧장 창고 스캔 작업, 폐기라벨 정리, 야적장 분류까지 떠맡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뒤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야, 걔 진짜 뒷배 있는 거 아니냐? 센터장 사돈이라나 뭐라나. 그 눈치 없는 얼굴 보면 딱이잖아. 사람 좋은 척은 기가 막혀. 민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살짝 멈췄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떠넣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안다. 세상엔 조용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소문이 더 빠르다는 것을.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물류, 분류, 실수 사건. 민호가 작업한 기초 분류 데이터가 시스템상에 누락됐고 수십 건의 오배송이 발생했다. 담당자 이름은 강민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관리 시스템이 뒤늦게 자동 저장된 로그엔 누락된 시간이 확인됐지만 누가 데이터를 삭제했는지는 추적 불가였다. 최도훈 주임은 그를 불러 세웠다. 강민호 씨,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처음 왔다고 봐준 건데 실수가 이 정도면 책임을 져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력한 기억은 확실히 있고 시스템 로그를 보면 그만 시스템 핑계 대지 마. 최 주임의 말투는 단호했고 몇몇 선배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퇴근 후 민호는 혼자 남아 시스템 로그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명확히 확인된 시간 누락. 그러나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그 시각 3층 관리실에 있던 유아리는 우연히 기술팀 리포트를 통해 민호의 작업 오류 보고서를 접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문득 로그를 더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력 지연 시간은 새벽 3시. 그런데 시스템은 자동 차단이 설정돼 있는데
그녀는 보안팀을 호출해 백업 서버 로그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강민호의 계정으로 접속한 로그 중 실제 IP는 물류센터 외부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누군가가 민호의 계정을 도용해 입력값을 삭제했던 것. 하리는 그 순간 단번에 떠올렸다. 며칠 전 직원 휴게실에서 최도훈 주임이 민호의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메모한 걸 본 적이 있었다. 다음 주 시스템 로그인 바뀌기 전에 확인해 두자며 자신 있게 말하던 그의 표정이 생생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호의 이름을 문서 상단에 다시 적었다. 이번에도 그냥 넘기면 안 돼. 며칠 뒤 유아리는 사내윤리감사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명확했다. 강민호 씨의 계정이 외부 IP로 부정 접속당한 흔적이 있으며 그 시점에 이뤄진 분류 데이터 삭제는 타인이 고의로 조작한 가능성이 높음. 감사팀은 즉시 로그 추적과 CCTV 분석에 착수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물류센터 야간 CCTV에 찍힌 인물. 창고 서버실 쪽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급히 빠져나가는 그림자. 모자에 마스크. 하지만 걸음걸이와 체형 팔 각도만 봐도 한 사람의 모습과 일치했다. 최도훈. 그는 야근 때를 틈타 민호의 계정으로 접속해 분류 작업을 삭제하고 책임을 민호에게 떠넘긴 것이다. 회사 측은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최도훈 주임은 정직 3개월 후 인사이동,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박탈, 그리고 민호는 무혐의, 오히려 성실한 직무 태도로 인해 신뢰 회복이라는 평이 붙었다. 결과가 발표된 날, 하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한 얼굴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민호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김지연, 님이시죠? 하리는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봤어요. 사실 그때부터 눈치챘죠. 목소리랑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거든요. 민호의 말에 하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처음엔 그저 공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응원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잠시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꺼냈다. 하얀 수첩 한 권. 겉표지는 바랬지만 정갈했다. 이건 그날 제가 도와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적은 메모예요. 그날 느낀 거, 그리고 꼭 다시 만나면 전하고 싶은 말. 하리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엔 짧은 문장이 써 있었다. 비 맞는 건 춥지만 마음을 내어주는 건 따뜻하더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는 수줍게 웃었다. 그날 이후 제 삶에 작은 햇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전 매일 당신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럼 이젠 내 차례예요. 그날 이후 강민호의 일상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아침 출근길. 이전엔 혼자 구내식당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던 그가 이젠 팀원 몇 명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웃을 줄 알게 되었다. 담원이 업무 중에도 그가 제안한 중복 체크 자동화 도구는 소형 물류센터 전반에 걸쳐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며 호평을 얻었다. 심지어 예전 그를 무시하던 동료들도 이젠 슬며시 다가와 묻곤 했다. 민호 씨
혹시 다음 분기 물량 배정표 수정할 때 팁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는 여전히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한 건 유할인과의 관계였다. 점심시간. 하리는 창가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를 뽑다가 뒤따라온 민호에게 고구마 라떼를 건넸다. 그날 이후로 매일 이거 드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따뜻한 거 생각나죠? 민호는 멋쩍은 듯 웃었지만 손끝으로 종이컵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이 맛이 그날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 말에 하리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종이컵 너머 두 사람의 손끝을 따뜻하게 덮었다. 에모사이폴. 하리는 어느 날 회의실 예약 명단에서 민호의 이름을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뭘 회의하지? 이 시간엔 팀장들만 들어가는데.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복도에서 기다리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민호를 붙잡았다. 회의는 무슨 주제로? 민호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년 프로젝트에 물류 효율성 개선 제안을 냈어요. 사실 팀장님들이 허락하실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봐주셨어요. 하리는 말없이 봉투 안에 문서를 훑었다. 정확한 수치, 세심한 관찰, 그리고 절제된 문장. 그의 조용한 성실함이 글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 이거 정말 훌륭한 자료예요. 그냥 작년 겨울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지 않을까 하고. 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살짝 기울었다.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구나. 뉴팔렉. 주말 회사 근처 작은 북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창밖엔 봄비가 소곤거렸고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둘 사이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묵묵한 온기가 있었다. 비가 오면 아직도 그날 생각나요? 민호의 질문에 하리는 살짝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네. 근데 이젠 그날이 무섭기보단 내가 처음으로 진짜 나를 봤던 날 같아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누군가를 위해 다시 우산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 말에 할인의 볼이 붉어졌다. 창밖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거리엔 햇살 같은 말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초여름의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아침, 강민호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옷차림으로 출근했다. 구겨진 면바지 대신 깔끔한 슬랙스, 바렌 셔츠 대신 푸른빛 셔츠에 얌전히 매단 얇은 넥타이. 구내식당 입구에서 동료 몇몇이 수군거렸다. 어라? 민호 씨 오늘 왜 이렇게 말끔해? 혹시 누구랑 약속 있는 거 아냐? 민호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다. 그의 눈길은 은근히 사무실 복도 넘어 유아린의 자리로 향해 있었다. 사내 공지 게시판엔 새롭게 업데이트된 팀 조직도가 붙어 있었다. 그 아래 조용히 붙은 메모 한 줄. 물류기획팀, 신설 TF팀, 프로세스 혁신 담당 강민호 선임보.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분 진짜 묵직하게 올라간다. 조용한 물이 깊다더니 맞는 말이네. 하지만 민호는 겸손하게 말했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베텍스. 담이 어느 날 오후 민호는 할인과 함께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하리는 옆에서 보조를 맡았다. 촬영이 끝나고 조명 아래서 민호가 물었다.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 어색했죠?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말할 때보다 말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걸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당신의 힘이에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타니 넛.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다. 작고 오래된 연립주택, 신발장이 다소 삐걱거렸고 현관은 살짝 기울어 있었지만 현관을 열자 은은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할인이 허리 숙여 인사하자 민호의 어머니는 잠시 할인을 물끄러미 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참, 이쁘다. 우리 민호가 고생만 하던 애인데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생기니까 고맙네요. 할인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정갈하게 놓인 밥상 앞에 앉아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어머님, 민호 씨는 저한테 큰 사람이에요. 밥상 위엔 손수 만든 고등어 조림, 묵은지전, 그리고 민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두부전골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한 웃음이 오가는 식사를 마쳤다. 그날 밤 하리는 민호의 집을 나서기 전 민호의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 자주 와도 되죠?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앵유사걸. 밤그로부터 몇 주 뒤 민호와 하리는 회사의 공식적인 동료 커플로 알려졌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비 오는 날 시작한 사람들 오래 가더라니까. 애지. 다만 여름의 끝자락. 둘은 함께 퇴근 후 가까운 강가를 걷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수면 위를 스치고 민호는 할인에게 작은 흰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생일도 아닌데. 손으로 만든 건데 좀 서툴러도 봐줘요. 할인이 상자를 열자 손수 접은 편지 한 장과 작은 목재 조각, 그 위엔 우리의 계절은 시작되었다는 문장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비도 햇살도 다 당신과 함께면 괜찮아요.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같이 계절을 만들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도자이. 그날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퍼져나갔다.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삶에 깊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든 계절은 조용하지만 확실히 두 사람의 이름을 담아 앞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단지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닿을 때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강민호는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심과 성실함은 결국 주변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할인 역시 처음엔 차갑고 거리감 있는 인물이었지만 민호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며 점차 변화해 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서로를 통해 자라고 치유되는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뜻밖의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한 장면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감동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공감과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파트 2에서는 민호와 할인이 함께 마주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선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더 깊은 연결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 BY